고마워요, 마크 레빈. 당신이 제 조언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매일요.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부탁하는 건 뭐든 한다고들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들 말합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독립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저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도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주권과 리더십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헌신을 존중합니다. 작년에 이 무대에 서서 저는 여러분 중 일부를 봤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중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소중한 친구 몇 분을 봤습니다. 리차드, 고마워요. 또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대통령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내일 대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소중한 친구들이 많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무대에 서서 저는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결정들, 역사적인 결정들, 그 당시에 저와 경쟁하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던 그런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라파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라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말라 했지만 결국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란과 맞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란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똑같은 사람들과 언론에 있는 그들의 측근들이 우리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의 성과를 완전히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룬 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란이 우리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막았고, 오늘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핵무기, 즉 원자폭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았고 실존적 위협도 없앴습니다. 우리가 라이징 라이온 작전과 로링 라이온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원자폭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미국 친구들, 미 공군, 미군과 함께 우리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공습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최고 핵 과학자 20명을 제거했습니다. 12명은 라이징 라이온 작전에서, 나머지 8명은 로어링 라이온 작전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을 제거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극도로 어렵죠. 우리는 테러 정권의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 산업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군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군수 산업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다리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목표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경제권에 입힌 누적 피해는 수백만 단위로 셀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수억 단위로도 셀 수 없습니다. 수십억 단위로도 셀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수천억 달러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그들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타격을 가하고 정권과 국민 사이의 균열이 이렇게 깊어지면 그런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 정권이 무너질 조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란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손에 쥐고 자신들을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잔혹한 정권을 무너뜨릴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란과 맞섰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테러 축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한이엘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대프를 제거했습니다. 수만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인질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이스라엘로 데려왔습니다. 이것 또한 제 비판자들 중 일부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그들은 라파전에 멈추라고 했습니다. 협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을 잡고 인질들을 구출하자. 라파에 들어갈 필요 없어. 필라델피아 회랑을 점령할 필요도 없어. 헤즈볼라와 맞설 필요도 없어. 그리고 제발 이란과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용감한 군인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웅적인 군인들을 가자 지구의 그들의 거점에 직접 투입해서 그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명의 인질까지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국민 전체와 자유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레바논에서 폭발시켰어요. 이걸 비퍼인지 호출기인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선 뭐라고 부르나요? 비퍼요. 우리는 비퍼를 폭발시켰어요. 우리는 나스랄라를 제거했어요. 우리는 헤즈볼라의 군사 조직을 괴멸시켰어요. 우리는 내두한 부대가 갈릴리로 침입하는 것을 막았어요. 우리는 헤즈볼라가 우리를 상대로 모아둔 15만 개의 로켓과 미사일 중 90% 이상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에 안전지대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에도 안전지대를 설치했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 안전지대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사라가 저에게 말해주듯이 그리고 저는 듣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라가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저는 제 아들의 말을 듣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두려움을 뚫고 나아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란의 영토를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모사드 작전은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많은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대를 이란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바꿨습니다. 우리는 용감한 조종사들을 이란 상공으로 보냈고 그들은 목표물, 정권 목표물, 테러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미사일 포대, 미사일 생산시설, 그리고 핵시설까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 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주도하고 공격하며 기습하고 우리를 파괴하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적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회를 갖기 전에 먼저 공격합니다. 히브리어를 아신다면 아캄 로 르게하, 아슈켐 로고, 먼저 그들을 죽이세요. 이제 저는 여기 왔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왔습니다. 제 형의 엔테베에서의 희생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왔습니다. 마운트 헤르츠레 그의 묘소에서 왔습니다. 요니 베리 엔테베에서 현대 최고의 구출 작전으로 평가받는 임무에서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엔테베 작전은 자유로운 민족이 용기를 모으고 힘과 의지를 결집하면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최악의 폭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테베 구출 작전 이후 전 세계를 뒤덮었던 그 항공기 납치의 물결이 거의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테러 정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은 물론 이란입니다. 이란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테러 지원국입니다. 요니가 엔테베에서 전사한 지 35년이 지난 2010년, 제 아버지는 근처 백인 연구소에서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기념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아버지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아버지의 스페인 종교 재판과 시오니즘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 국가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아이젠하워와 여러 인사들과의 만남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진 강연과 칭찬, 찬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무대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씀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이란은 유대 국가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존립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한 나라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을 두려움 없이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차분하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적절한 순간에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말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제 아버지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공개적인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위험을 물리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6년 후 우리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과 몇 시간 전 제 형의 무덤에서 했던 바로 그 말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든 합의가 있든 없든 제가 총리인 한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총리인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바논에 대해서도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고 몇 분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한 우리는 남부 레바논의 안전지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완벽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다르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국경 너머에는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 군대가 로켓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살상 드론으로 여러분의 도시와 마을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군인들을 죽이고 시민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며 매일같이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공격을 자제합시다. 미국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미국이 뭘 할지 뻔히 알잖아요. 국경을 넘고 안전지대를 만들고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고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자국민을 보호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나라도 우리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없는 이유는 테러리스트들이 단순히 민간인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중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테러리스트를 목표로 하지만 도시 전투 등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투원과 비전투원 사망자의 비율, 즉 비전투원이 전투원보다 사망하는 비율은 대략 7대 1, 8대 1 정도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거짓말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방부의 연구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레바논에서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오늘 막 그 문서를 받았는데요. 총리님, 그 비율은 5대 1입니다. 아니요, 테러리스트 한 명당 민간인 5명이 희생된다는 뜻이 아니라 작전 중에 민간인 1명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테러리스트 5명이 사살된다는 뜻입니다. 5대 1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처럼 테러리스트만을 겨냥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정도까지 노력하는 군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레바논과 전쟁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레바논을 테러하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헤즈볼라와 전쟁 중입니다. 이란의 대리인들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고 해체, 무장 해제된다면 우리는 레바논과 평화를 이루고 평화협정 서명을 기대할 것입니다. 참고로 마크, 나는 여기 오래 있을 거야. 그걸 알아줬으면 해. 이런 문제들과 다른 여러 가지가 이스라엘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관심사야. 나는 이스라엘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데 내 인생을 바쳤고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어.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자녀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의 지지도 있기 때문이야. 우리 국민은 정말 강인해. 그들은 정말 강해. 우리 군인들은 용감해. 이 지구상에 우리보다 더 용감한 군인은 없어. 그들은 정말 영웅적이야. 그리고 우리는 결연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기로 결심했어. 여러분이 모두 걱정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즘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반유대주의가 오랫동안 어떻게 작동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무방비 상태가 된 이후로 우리는 신체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항상 따라오는 비방에도 무방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에서 그런 비방에 직면했고 결국 두 가지 중 하나, 즉 추방이나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나라로 갔고 거기서도 똑같은 비난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오염시키고 죽은 아이들의 피를 마시며 해충을 옮긴다는 등의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짓말들은 나치 홀로코스트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방에 직면했고 그 다음에는 학살을 당했으며 또 다른 나라로 쫓겨났고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자, 변화가 일어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과 이스라엘 군대의 창설과 함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비방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측 가능한 주기로 반복되는데 제 역사학자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그들이 우리를 학살하러 올 때 우리는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서 싸우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들을 그대로 몰아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와의 싸움도 우리가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8번째 전선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비합법화하려는 싸움, 유대인들을 향한 비방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할 때만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퍼부을 때 진실로 맞서십시오. 일어서서 진실을 지키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유대인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유대인의 미래를 위해 일어서십시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